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하락 대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벗어났고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미국 주식이 더 하락할 것에 대비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 하락을 대비하기 좋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는 금이 있습니다. 최근 금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사실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최근 금은 금리 인하로 인한 달러 약세 기대감, 지정학적 불안정,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인플레이션, 투기 수요와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금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에 투자하는 ETF의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 38%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분명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겠지만 오늘 영상의 주제는 미국 주식 하락에 대비하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 ETF와 나스닥 100 ETF의 최근 1년 총 수익률을 보면 그래프가 대체적으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이 하락하면 반대로 한쪽은 상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몇 투자자분들은 나스닥 100 숏 ETF를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버스 ETF를 활용하면 완전히 반대의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은 장기적 우상향을 그려온 자산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5년 동안 금 ETF의 수익률은 96%로 거의 2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만약 나스닥 100 숏 ETF를 활용했다면 당연하게도 마이너스 성과가 나타났을 것이며 활용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가장 좋겠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기에 금 ETF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금도 화면에 빨간색 괄호로 표시해둔 것처럼 횡보하는 기간이 존재하고 하락할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해왔습니다. 과거 10년 100 테스트를 돌려보면 QQQ가 확실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동성이 꽤나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금은 보다 낮은 변동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표로 살펴보면 연평균 수익률 등의 지표에서는 QQQ가 우세하였지만 안정성 지표에서는 GLD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의 상관관계를 보면 GLD는 QQQ와 상관관계가 0.11로 쉽게 말해 11% 확률로 QQQ와 같은 움직임을 보였고 나머지 89%의 상황에서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QQQ와 금 ETF를 조합하게 되면 수익률은 좀 더 낮아지지만 안정성은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비중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만 일정 비중 투자하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QQQ와 금 ETF를 5대5로 조합하게 되면 S&P 500 ETF보다 수익률과 안정성 모두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금은 효과적인 자산 배분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총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금 ETF는 IAUM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 하락을 대비하기 좋은 대표적인 안전자산 두 번째로는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기에 안정적인 수익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비교했을 때 채권은 가격 변동성이 낮아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주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분산 투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국채 ETF인 TLT의 최근 5년 주가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43%로 배당 수익을 포함해도 마이너스 30%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저금리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이며 성과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채권 역시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과 반대로 움직여온 자산이기 때문에 금과 함께 주목해 볼 만한 자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TLT와 QQQ의 움직임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면
서로 얼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백테스트를 돌려보면 채권 ETF들의 수익률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최근이 워낙 고금리 구간이다 보니 채권 수익률이 많이 저조하였고 특히 변동성이 클수록, 즉 장기 채권일수록 성과가 부진했습니다. 그나마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하여 변동성이 낮은 중기 국채 ETF인 IF와 단기 국채 ETF인 SHY의 성과는 플러스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의 상관관계를 보면 모두 나스닥 100 ETF인 QQQ와의 상관관계가 꽤나 낮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회사채 ETF와 이머징 마켓 채권에 투자하는 ETF의 성과도 확인해보면 수익률은 더 높았지만 맨 아래의 상관관계도 더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주식 하락을 대비하기 좋은 채권 ETF는 먼저 알아본 미국 국채 ETF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하락 대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채권을 우선적으로 공부하셔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은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느껴져 부담스러울 수 있고 채권은 과거 성과가 너무 저조하다고 느껴져 투자가 꺼려질 수 있지만 여전히 자산 배분 차원에서 투자해두기 좋은 자산임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과거 10년 QQQ와의 섹터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같은 미국 주식인 만큼 상관관계는 대체로 높았습니다. 특히 기술 섹터와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경우 상관관계가 0.8 이상이 나왔고 그나마 상관관계가 낮았던 섹터는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였습니다. 에너지 섹터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섹터의 대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섹터들의 경우 대체로 가치주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나스닥 100과는 구성 종목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최근 차트를 비교해 보더라도 금과 채권만큼은 아니지만 대체로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섹터별 연간 수익률을 보면 올해에는 헬스케어 섹터 역시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지난 15년간 연평균 12.5%의 수익률을 기록해왔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굉장히 저조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올해에는 지표적으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10년 QQQ와의 국가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중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0.5 이상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럽이 과거 상관관계가 꽤나 높은 편이었지만 최근 1년 동안은 0.15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 사이의 상관관계가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별 주식시장과 ETF에 대한 공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중국과 유럽 시장을 위주로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국 주식 하락 대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미국 증시는 중장기 상승 추세를 벗어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쭉 반등하여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지만 이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미국 주식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량으로 저평가 우량주들을 위주로 모아가되 금과 채권 같은 자산도 분산 차원에서 일부 모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숏 포지션을 취하는 방식은 심리적으로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자산들을 통해 투자 기회를 잡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가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